기아의 준준형 세단 K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요즘 대형 세단이나 SUV 차량들로도 모자라서 각종 전기차 모델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이런 D세그먼트 세단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K3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K3는 기존의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의 실루엣에 몇 가지 포인트를 얹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차체 크기에는 큰 변함이 없고 신형 아반떼에 비해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각 5mm 그리고 20mm 짧고 전폭은 25mm 좁으며 공차 중량은 약 3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휠 사이즈는 15인치가 기본이며 트림과 사양에 따라 16, 17 그리고 18인치 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최근 기아에서 출시된 두 가지 모델이 연상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기차인 EV6가 연상되는 DRL과 K8의 크롬 가니쉬가 연상되는 포그램프의 디자인이 앞으로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이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로 길게 연결됐고 새로운 기아 엠블럼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따분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범퍼 양쪽 끝에 있는 에어커트는 실제로 뚫려 있어서 전륜 힐하우스에 발생하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후면부 디자인 역시 가로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했고 리어 램프를 하나로 길게 연결하면서 차폭이 조금 더 넓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내부 그래픽은 DRL과 일맥상통하고 턴 시그널은 범퍼 하단부에 벌브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팁은 가짜인 게 티가 너무 잘 나긴 합니다만 형상 자체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네요.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K3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절제된 변화나 절제된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무 과한 치장은 오히려 더 촌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K3의 테일게이트는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 때는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만 닫을 때는 근육을 사용해야만 하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이지만 휠체어를 타신 분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K3의 트렁크 용량은 502리터로 신형 아반떼에 비해서 이런 물병 30개 정도가 더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높은 턱이 있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바닥에 있는 덮개를 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 있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고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는 바닥에 얕은 턱이 생기기 때문에 무겁거나 긴 물건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지만 이렇게 물건이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이 트렁크 힌지 부분에 물건이 걸려서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K3의 뒷좌석 공간은 체감상 아반떼에 비해서 좀 좁은 것 같습니다만 키가 180이 넘는 성인이 앉더라도 나름의 레그룸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 전면 시트 아래쪽에는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다리를 어느 정도 뻗을 수는 있습니다. 등받이 기울기는 적당하긴 합니다만 이 시트의 길이가 조금 짧고 각도가 조금 애매해서 허벅지 지지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가운데 자리 역시 이 시트와 바닥이 조금 볼록하게 솟아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숄더룸 역시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 3명이 앉을 경우에는 되도록 어깨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줘야 목적지까지 평화롭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납 공간도 보겠습니다. 우선 뒷문의 길이가 매우 짧은 만큼 이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이 운전석 등받이에는 시트 포켓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여전히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시트 포켓은 늘어나는 그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암레스트는 손잡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릴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에는 2열 좌석을 위한 송풍구와 한 개의 USB 포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뉴 K3의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형 모델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분류가 되고 판매 가격은 각각 1,770만원, 1,995만원, 2,280만원 그리고 2,4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천 트림과 옵션으로는 1,995만원짜리 프레스티지 트림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각종 안전 사양이 포함된 드라이브 YG 패키지 옵션에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옵션을 더해서 총 2,245만원대의 가격대로 출고하는 것입니다. 터보 모델인 GT 모델의 경우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썬루프까지 포함된 풀옵션 사양의 판매 가격은 3,005만원입니다. 운전석 인테리어는 트림과 옵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제외하면 사실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베젤이 좀 두꺼워서 시대에는 좀 뒤처진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바로가기 버튼들이 스크린 하단부에 함께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스크린은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반응성과 시인성 모두 좋습니다. 구식의 느낌이 드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랫부분에 공조장치 조작계와 변속 셀렉터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버튼들과 다이얼, 그리고 전통적인 기어 노브 방식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시대에는 좀 뒤처진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레이아웃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툰 초보 운전자분들일수록 안전운전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젊은 느낌이 들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버튼들이 간섭되지 않도록 림이 조금 더 튀어나온 입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큰형인 K8에 비해서도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되면서 차량의 산뜻한 이미지와 잘 부합하는 것 같아 좋네요.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 박스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이런 큰 물병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컵홀더는 변속 셀렉터와 센터 콘솔 박스 사이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은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는 12V 소켓과 2개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그 위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직렬 4기통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6,300rpm에서 123마력, 최대 토크는 4,500rpm에서 15.7kgps로 신형 아반떼와 정확히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수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량은 아주 강력한 출력을 내뿜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공차 중량이 약 1,200kg대로 마력당 무게비가 약 10kg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운전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은 1.6 MPI 듀얼 포트 분사 방식의 엔진으로, 이는 성능보다는 연비 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된 엔진이고, 실제로 이 차량은 기존의 싱글 인젝션 엔진이 적용되어 있을 때보다 연비율이 약 15% 정도 향상됐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7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14.1km, 15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리터당 15.2km입니다. 이 차량에 적용된 CVT 변속기도 연비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현대기아에서는 기존의 CVT 변속기에 인텔리전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IVT라고 부르고 있고, 이 무단 변속기는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짜 변속의 느낌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모르고 타면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로 느껴지실 것 같고, 변속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단수를 정확히 찾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에코 모드에서는 CVT 변속기 특유의 두루뭉실한 느낌이 좀 느껴지실 거고, 정확한 변속비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엔진의 동력을 휠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직원이 수요일 오후 1시쯤에 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모드를 변경하면 오후 5시 정도의 느낌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금요일 오후 5시의 기분을 느끼시려면 GT 모델에 적용된 7단 DCT 변속기가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형 모델의 후륜 서스펜션은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질감이 독일 세단들처럼 좀 하드한 세팅을 지향하고 있어서 노면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운전자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편이고, 굴곡이 좀 있는 도로나 요철 구간 또는 방지턱과 같은 구조물들을 지날 때는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승차감이 어딘지 모르게 좀 투박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차급의 한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차량은 차체 크기나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토션빔 서스펜션의 한계가 거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참고로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은 후륜 서스펜션에 트레일링한 기반의 포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토아웃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코너 구간에서 무게가 실리는 바깥쪽 휠에 어느 정도 네거티브 캠버를 열어줄 수 있는 형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드코어한 주행 상황에서도 트랙션을 유지하는 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는 구간도 더 많아지겠죠.
이 차량은 코너 구간에서 밸런스가 그리 나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서스펜션의 유연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실 때는 이 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행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차를 좀 거칠게 몰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밸런스나 차체 거동이 그리 불안하게 느껴지지진 않을 것 같네요. 제동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품의 스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모든 게 체급에 맞게 잘 설정이 되어 있고 속도가 제법 붙어있는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좌우 쏠림도 발생하지 않고 노즈 다이브도 억제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네요. 이 K3는 필연적으로 운전의 재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세그먼트의 차량이지만 전반적으로 드라이빙 본연의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성이나 경제성과 같은 것들을 더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생존해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 차량은 여전히 가격 대비 상품성이 뛰어난 표준적인 모델인 것 같고 저 같은 비주류들을 위한 예술성은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에서 조금 더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 때는 아마도 크기가 조금 더 커져서 돌아올 것 같은데 숫자가 4로 변경되는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겠죠.